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투박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네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한국에 출장을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고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 가서 저도 이제 임시로 지낼 숙소를 또 구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야, 한국말 퍼펙트하게 하는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렌트 구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하물며 조기유학이라든지 가족을 동반해서 호주로 오신 영어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많은 한국의 분들이 호주에서 집 구하는 거는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렌트하는 것과 호주에서 렌트하는 거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꼭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호주에서 집 구하기, 한국에서 집 구하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지역 선정 단계죠. 네. 그래서 내가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 학교라든지 어느 곳에 거주를 해야 될지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시겠죠. 뭐 이건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든 호주든 그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시세도 확인해 보고 내 바젯에 맞는 동네인지 아닌지를 쭉 살펴서 이제 범위를 좀 좁히시겠죠. 그죠. 예, 이때는 호주에서는 뭐 한국에도 제가 보니까 뭐 네이버 뭐 부동산도 있고요. 그리고 직방이라는 곳도 있고 정말 뭐 여러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사이트를 잘 활용을 했었는데 호주에는 이제 그에 버금가는 사이트가 domain.com.au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realestate.com.au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는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도 미리 들어가셔서 내가 대략 예비하고 있는 동네들의 시세 이런 것들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동네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호뚜박이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조기유학으로 오시건 뭐 아빠 엄마가 학생이고 자녀를 동반해서 오시건 어쨌건 저쨌건 어린 자녀와 함께 올 때는 동네 선정이 핵심입니다. 좋은 동네에 형편없는 학교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주 낙후된 동네에 아주 명문사립 학교가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가 어떤 동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무작정 비싼 동네, 물가에 있는 좋은 동네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금전적인 부분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와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동네는 또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움츠러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호주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뭐 동남아시아 이민자들이 거의 뭐 7, 80% 이상을 구성하는 그런 이민자 위주의 동네를 또 선호하지는 않으실 테고요. 그래서 이 동네 선정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까지는 뭐 한국이랑 뭐 호주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사전 검색을 해서 예산에 맞는 이제 동네를 설정해 나가시는데, 자, 두 번째부터 이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가지고요. 저희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저희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역삼동이라든지 뭐 그 인근에 제가 이제 그 출장 나갈 때마다 거주할 집을 구하려고요. 보통 제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을 때는 1년에 뭐 한 4차례 정도 출장을 나가서 한 번 나가면 한 3, 4주씩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에 머물기는 사실 비용 부담이 좀 크고요. 그죠? 예, 그리고 임시 단기 숙소들은 제가 뭐 그래도 옷가지라든지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을 또 두고 다니기 좀 어려워서 코로나 전에는 양재 쪽에 제가 원룸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가서 이제 역삼동에 이제 집을 구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 직방이랑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니까 엄청 매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어떤 거 바젯에 다양한 오피스텔이 있어서 이것들 중에 한 곳을 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강남역 근처에 호텔 이제 3일만 예약해 놓고 그 3일 안에 이제 구해 보겠다고요. 갔더니 처음에 부동산에 다 연락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매물 다 확인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매물이 오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쉽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서치해서 또 다른 부동산에 또 찾아가면 역시나 마찬가지 어제 저녁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과연 그 매물이 정말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제가 그거를 허위 매물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는 못하겠는데 몇몇 좀 부동산 분들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해보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직방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허위 매물 신고하는 란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또 신고하는 어떤 그런 또 루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고전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하나하나 제가 원하는 그 동네 일대를 부동산 하나하나를 이제 발품을 팔아서 17군데 정도 부동산을 갔던 것 같아요. 예, 갔더니 제가 이제 생각을 좀 잘못했던 거죠. 한국에도 여전히 한 달 전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 매물이, 그러니까 렌트 매물이 올라오는데 저는 3, 4일 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적정한 괜찮은 매물이 저한테 올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뭐 3주 후에 입주하겠다 이러면 좀 시간 여유를 갖고 부동산 분들이 이렇게 좀 자료도 좀 서치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불과 뭐 3, 4일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처음부터 제가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그 강남역 일대가 또 뜨거웠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끝자락이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다시 이제 사무실 인근으로 이렇게 또 출퇴근 거리가 먼 분들이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원룸 수요가 폭발적으로 또 증가했다 뭐 이렇게 또 부동산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애를 많이 태웠는데 솔직히 호주는 이런 잘못된 광고라든지 허위 매물 이런 건 없어요.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 집이 이렇게 나오면 렌트가 나오면 뭐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비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서 이렇게 찍으면 사진을 약간 거실을 조금 넓혀서 이렇게 사진을 올린다든지 욕실을 약간 넓혀서 올린다든지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없는 매물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계약이 이미 됐는데 계속 그 매물을 올려놓고 있다 그러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 안 돼서 하루 전에 나간 경우가 아직까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심지어는 렌트 계약을 저 뒷부분에 나올 텐데 렌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주일치 디파짓 성금이겠죠. 일주일치 디파짓을 딱 내는 순간 디파짓 테이큰이라고 이렇게 딱 표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매물은 이제 다른 사람은 관심을 가지지 마시라고 이렇게 딱 인폼을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아무튼 요 부분이 제가 느낀 걸로는 한국에서 렌트할 때랑 호주에서 렌트할 때랑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때 확실히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쭉 검색을 해서 나에게 맞는 집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럼 호주는 보통 그걸 이제 오픈 인스펙션이라 그럽니다. 나만을 위해서 부동산 분이 이렇게 말품을 팔아서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호주 부동산 사람들은 감내하지 않습니다. 뭐 인건비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보통 오픈 인스펙션이라 그래서 주로 오전에 많이 몰려 있는데 오후 한 3시까지도요. 뭐 10시 15분에 뭐 땡땡땡 주소에 있는 어떤 집, 투베드 아파트다라고 하면 나만 그 집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마다 조금 다른데 주로 캔버라 같은 경우는 보러 가기 전에도 사전 내가 레지스트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집을 내가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레지스터를 하고 뭐 시드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오픈 인스펙션 그 시간에 그 주소에 내가 가기만 하면 부동산이 집 앞에 이렇게 삼각 판넬 이렇게 안내판을 하나 세워놓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동안 인스펙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게 내가 원하는 집의 사이즈인지 가격은 그 전에 충분히 보셨을 거고 그죠? 그리고 구글 같은 지도를 활용해서 아이들 학교라든지 여러분들 다니게 될 학교라든지 거리 같은 거 교통편 같은 거는 사전에 다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뭐 집의 창이라든지 욕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서 이제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부분은 참 저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결국은 저는 부동산 17군데를 갔지만 그 중에 한 곳 부동산에서 저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신 그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16군데 부동산은 저를 위해서 그 부동산 분들이 같이 이렇게 물론 다 그 동네 인근이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뭐 전혀 비용은 없고 제가 계약했을 때만 비용을 내는 거니까요. 근데 호주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부동산이 이렇게 딱딱딱 나랑 같이 이렇게 뭐 손잡고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아주 드물게 이제 뭐 수요일 날, 평일 날도 하루 정도씩 이렇게 인스펙션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괜찮은 집이 찾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청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다른 점이죠. 한국은 별도의 신청서는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듭니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하고 컨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괜찮은 세입자분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뭐 내일이든 모레든 날짜를 잡아서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그 집을 나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요. 오픈 인스펙션을 해서 많게는 뭐 요즘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막 끝나면서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적어도 제 생각에는 뭐 6개월 안에 호주를 오신다라고 하면 직구하는 거 참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조금 나아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스펙션 하고 나서 내가 신청서를 내요. 예전에는 이게 다 페이퍼 신청서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각종 이제 자기 신상이나 이런 것을 다 적어서 이렇게 신청서를 내는데 이때 그냥 신청서만 작성해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호주에서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정할 때 정말 신중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큰 보증금이라는 건 없잖아요. 기껏해야 사주치가 보증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입자를 잘못 받았는데 그 세입자가 정말 집을 형편없이 쓴다든지 혹은 반값을 안 낸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뭐 이렇게 금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리적으로 그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할 수 있는 그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입자를 다시 내보내려고 하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도 그렇고 특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정말 가려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재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호주에 조유학을 오신 엄마분들이나 혹은 뭐 학업을 통해서 자녀를 동반해온 학생분이라 하더라도 호주에서는 직업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과거에 뭐 직업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증빙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렌트비를 제대로 잘 낼까 안 낼까의 가장 핵심 요소가 이 사람이 꾸준한 소득이 있냐 없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잔고를 가능하면 좀 빵빵하게 해서 이렇게 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 그래도 조규학으로 조금 선호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 사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는 보통 이민자 출신의 부동산 또 담당자가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조규학으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막 이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도 없지. 아이를 데리고 여기 왔는데 이 사람이 렌트비를 제대로 안 내면 어쩔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낼 때는요,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좀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잔고도 좀 빵빵하게 해서 만약에 뭐 한 달치 렌트비가 뭐 한 150만 원이다. 그럼 6개월치 이상 되는 렌트비를 렌트 계약은 보통 1년 단위이긴 한데 그래도 한 6개월치 이상 되는 잔고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잔고 증명은 한국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영문 잔고 증명서를 해서 내도 되긴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호주에 자금이 있는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올 때 호주에 빈손으로 들어오시진 않을 테니까 호주에 제일 처음 들어오면 집을 구하시기 전에 이 잔고부터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잔고 증명서를 좀 몇 장 이렇게 발급을 해서 카피를 또 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신청서 낼 때 충분히 그렇게 조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스테이트먼트 상에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호주에 학업을 하러 왔고 내가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했고, 이런 설명들도 조금 곁들이면 그런 것들이 좀 보충 자료가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호주에서 렌트한 기록이 있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저같이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집을 렌트하면 과거에 내가 뭐 집을 렌트했었다 그러면 그 히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이 꾸준히 렌트비를 잘 냈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퇴거할 때 집이 뭐 망가지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는 부동산들끼리 다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신용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호주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만다행인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신청서를 낼 때 조교하고 오신 엄마들이 제가 조언을 할 때는 토요일 날 인스펙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시에 한 집 보고 10시 반에 또 한 집 보고 10시 45분에 또 한 집 보고 11시에 보고, 그 동네일 때 이제 막 한 15분 간격으로 막 보거든요. 그럼 내가 한 5, 6집을 보면 대부분 한국 엄마들은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집 한 집만 신청서를 내려고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집의 신청서는 나만 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부동산 계약 하듯이 내가 오케이 하면 집주인도 웬만하면 오케이 할 것이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호주의 일반 평범한 직장 다니는 혼자 사는 사람이 방 하나 아파트를 렌트한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더 선호할 수 있잖아요. 조기하고 온 엄마가 자녀 한 명 데리고 온, 직업도 없는.
그 상태보다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낼 때는 한 집이 딱 이렇게 마음에 딱 들면 그 집에 꽂혀가지고 그 집만 신청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요 두 번째 집도 괜찮고 세 번째 집도 괜찮다라고 하면 같이 신청서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안 되고 세 번째 집이 혹 내가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 번째 집이 조금 이렇게 좀 찜찜한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뿐이잖아요. 신청서 자체를 안 내는 것과 집주인이랑 부동산이 오케이 했는데 내가 안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국에서 조교하고 오신 엄마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거는 거의 공통된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가, 호토바기님, 저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출입문에 이렇게 좀 보안도 잘 돼 있고 좀 안전한 집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웬만하면 학교까지 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햇볕이 조금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환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 렌트비도 좀 쌌으면 좋겠어요. 이런 집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신청서를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채택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되게 낙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납니다. 지나면 이제 제가 또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호토바기님, 제가 학교까지는 웬만하면 뭐 15분 이상 걸어가도 되죠 뭐. 햇볕이야 뭐 진짜 오전에 정말 잠깐 뭐 1시간만 들어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내려놔요. 그리고 한 주 더 지나잖아요. 또 채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주째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 보니까 동네 다 안전하네요. 뭐 출입문, 우리 문만 잘 잠겨지면 되고요. 네, 렌트비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뭐 조금 제가 한 20불, 30불은 더 업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내려놔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집을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집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신청서 낼 때부터 딱 한 집만 너무 꽂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폭을 넓혀서 이렇게 내시면 1, 2주 만에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학교 등교할 날은 다가오고 이러면 이제 하나씩 내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3주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랬었습니다. 제가 강남역 앞에서 집을 구하는데 아무래도 빌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조금 비싸더라도 오피스텔이 훨씬 더 좀 보안도 좀 잘 돼 있고 또 깔끔하고 또 붙박이 여러 가지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뭐 세탁기, 냉장고, 심지어는 벽걸이, TV까지 다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선호하니까 또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집이 3일 안에 구하려고 하는 저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집들은 대부분 뭐 3주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참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도 호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엄마들이 이렇게 정말 애를 먹겠구나 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채택이 되면 1주치 본드비를 냅니다. 1주치 본드비를 내놓고 뭐 3일 후에 4일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1주치, 만약에 뭐 렌트비가 500불이다 그러면 500불을 먼저, 이거는 이제 그 본 계약을 하기 전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집을 이제 보여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1주치를 내고, 이건 부동산에 이제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약속된 시간에 이제 가서 부동산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거든요. 계약서를 쓸 때 다시 또 보증금을 냅니다. 앞에 그 1주치 보증금하고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한국에서 말하는 그 보증금 같은 거죠. 뭐 3천만 원에 월세 얼마, 뭐 1,000만 원에 뭐 월세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보증금 있잖아요. 그 보증금이 호주에서는 보통 4주치 렌트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렌트비가 500불이다. 그러면 2,000불이 되겠죠. 근데 이 2,000불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호주는 그 본드비를 관리하는 기관이 각 주별로 다 있어요. 제가 그건 요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뉴사우스 웨일즈주 같은 경우는 렌탈 본드 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사주치를 내게 됩니다. 사주치를 내면 이제 사주치 냈다는 그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정식 계약을 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1주치를 내라 그럽니다. 이 1주치는 또 뭐냐면, 보통 호주 렌트비는 선불이거든요. 한국도 보통 뭐 월세가 선불이 많죠, 그죠? 호주는 보통 선불인데 2주 단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요. 그러니까 내가 입주하는 날 전에 2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이 승낙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계약하기 전에 일주일치 냈잖아요. 그죠? 예, 그 일주일치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또 일주일치를 더 내야 이제 2주치가 되잖아요. 아까 그 보증금 4주치는 별도 기관,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인데 그 기관 산하에 본드 관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이제 낸 거고, 성금 2주치는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나눠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내가 2주 단위로 매번 내는 건 너무 귀찮다. 그럼 더 내는 건 상관없어요. 나는 뭐 4주치를 한 번에 내놓고 뭐 쭉 지내다가 또 4주 지난 다음에 내겠다. 뭐 그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후불을 내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다 작성하면요. 이 계약서 적을 때 이게 막 뭐 7, 8페이지짜리 막 이렇게 깨알같이 적혀 있는 계약서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걱정하실 텐데, 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각 주별로 그게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뭐 이상한 조항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주로 붙게 되는데 한국도 뭐 계약서 할 때 그러잖아요. 뭐 특약 사항이라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저희를 통해서 유학 수속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항상 그 특약 페이지를 카톡 사진을 탁 찍어서 저희한테 주시면요. 저희 호주 센터에서 확인해보고 이건 이런 내용이니까 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사인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다 하고 나면 한국에는 이제 전입신고라는 걸 하게 되고 또 뭐 확정일자 같은 것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별도의 전입신고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같은 것도 보증금 낸 게 기껏해야 4주치 보증금이니까 한국처럼 큰 돈을 보증금으로 내지 않으니까 뭐 확정일자 이런 제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소지를 바꾸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록했으면 학교에 내 주소지를 또 통보하고 또 비자를 받으셨으니까 이민성에 또 내 주소지를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절차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단계 입주 후에 조치가 있습니다. 한국은 보통 이제 입주를 하고 나면 뭐 별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 내에서 이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바로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도 연결해야죠. 가스도 해야죠. 뭐 통신도 해야죠. 이렇게 되는데 이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은 대부분 한 회사잖아요. 예.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호주는 지역별로 여러 회사가 그 지역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약간 흥정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회사다 그럼 전기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몇 월 며칠부로 이 주소지에 이사를 했다. 내 구자를 오픈해다오 해서 마치 은행 구자 오픈하듯이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전기회사의 구자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자로 항상 이제 돈을 전기료도 납부를 하게 되고 뭐 일반적으로 자동이체를 많이 걸어 놓긴 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흥정이 약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요 트라이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면 조금이라도 또 뭐 한 5% 10%라도 원래 나오는 전기료에서 또 이렇게 낮춰주면 또 그것도 쏠쏠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9번입니다. 인스펙션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입주를 하고 나면 그 집의 상태에 대한 이것도 요즘에는 페이퍼가 아니고 온라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실의 벽은 뭐 문제 없다. 거기 상태에는 다 문제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서 이걸 절대 조급하게 내시면 안 됩니다. 하루 날 잡아서 쭉 체크를 했다고 해도요. 그 다음날 지내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 구석에 욕실 바닥 타일이 하나 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발견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성급하게 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생활하면서 꼼꼼하게. 그래서 여기 체크된 것은 내 책임 아닌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체크 안 됐는데 나중에 나갔을 때 이제 분쟁이 생기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책임이 될 수 있어서 내 4주치 그 본드비에서 이게 차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하는 거는 정말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시고요. 별도로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것도 조금 찍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호주는 계약이 1년 단위고 그리고 그 계약은 절대 집주인하고 하지 않거든요. 호주는 다 부동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이제 집주인하고 하고 이 중개인은 말 그대로 중개 역할 같은 느낌인데 호주는 그 보통 그 중개가 렌트 중개했던
그 부동산이 그 집을 계속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입주해서 살다가 뭐 갑자기 뭐 수도꼭지에 뭐 이렇게 물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부동산한테 컨택하는 것이지 집주인하고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집주인하고 다이렉트 계약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아주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하고 아마 계약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그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냈던 그 본드비 사주치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사주치를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본드 기금을 관리하는 그 이제 기관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내가 나간다라고 통보를 하면 그 기관에서 다시 부동산에 컨택을 합니다. 이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나간다 그러는데 너희가 특별히 문제 없냐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 부동산에서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 전액 저에게 돌려주는데 부동산이 다시 그 집을 인스펙션 하죠. 제가 이제 태그한 이후에 부동산이 바로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 부동산 담당자가 와서 집이 처음 입주할 상태랑 달아서 없어진 형태 말고요. 뭐 한쪽에 페인트가 약간 이렇게 조금 벗겨졌다든지. 근데 페인트가 뭐 아이가 꼬맹이가 막 페인트에 무슨 뭐 이런 뭐 낙서를 했다든지 이런 건 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쭉 체크하고 그 부동산에서 문제 없다라고 그 본드 기금에 통보를 해주면 내 본드비를 다 돌려받는데 부동산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리포트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픽스 하는데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800불이 든다 라고 하면 내 보증금 2,000불에서 800불이 이쪽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에서 800불을 이쪽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시 저에게 또 연락이 옵니다. 너 이렇게 800불에 대한 부분을 너가 동의하냐? 그럼 무슨 소리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 기관에서 이렇게 분쟁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그 분쟁 기관은 그 본드 기금 기관은 세입자 편을 조금 더 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주했을 때 그 이 체크리스트가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호투바기 조언인데요. 야,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에서 집을 구할 때는 가끔은요, 종종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와서 그 임시 숙소에 있으면서 호주 렌트를 구하는 게 워낙 그 힘든 과정이고 애를 먹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호주에 있는 뭐 어떤 개인이든 기관이든 뭐 업체든 간에 집을 미리 결정해 주는 경우도 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집은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들 본 적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거기도 집주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집을 주겠어요. 호주에 세입자를 못 구해서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집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집은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좀 애를 먹고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네를 다 파악하게 되고 호주의 적응도 훨씬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 수고스러움이 오히려 또 내가 안착하는데 아주 시간을 또 앞당기는 요인도 돼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 뭐 마트는 어디가 있고 뭐 하는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렌트 인스펙션 체크리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꼼꼼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신청서, 내가 이 집에 입주를 하고자 합니다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만 제출할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 호주이아 클럽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몇몇 그런 사례들 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조하셔도 좋고 해서 처음부터 잔고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 구하기는 여전히 호투바기가 늘 강조드리죠. 동네 선정이 핵심이다. 호주 조기 유학의 핵심도 동네 선정이고 이 동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생활하게 될 그 1년이든 2년이든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집을 구했다고 그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두 달 사이에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다? 계약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상 호투바기가 한국 출장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나름대로 저는 결론적으로 3일 만에 잘 구했어요. 정말 운 좋게 구했습니다. 근데 뭐 거의 한 달 이상 헤매고 다닐 뻔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호주에 오셔서 집을 구하는 그 엄마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까. 집이라는 건 사실 그게 마련이 돼야 가구도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등교도 준비하고 막 할 텐데 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심정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이 구조적으로 호주의 렌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